Say, slow down. I don't like to move to. 평화로운 오후. 오늘도 물리치료의 달인을 찾으러 병원에 직접 방문한 PD.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쪽이 김재희 달인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시네요. 오늘 혹시 촬영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오늘 가능하죠. 저희 일상 함께 보시죠. 치료 다 하셨는데 저랑 다시 만나는 것도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촬영장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 아, 저 옛날부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좋아지고 찾아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명한 들어오시겠어요? 혹시 어디가 아파서 오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2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이렇게 심해져서 어디 가도 잘 안 나와서 여기로 왔습니다. 아, 그럼 혹시 아픈 곳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찝어주세요. 여기 쪽이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통증이 허리에서 시작돼서 다른 데로 전이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엄청 심할 때는 그 다리 밑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어떤 자세에서 가장 아프세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다리를 쭉 펴고 앉으면 가장 통증이 심하게. 그러면 서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괜찮으세요? 누워있을 때가 가장 통증이 덜한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아픈 건 좌측 허리 쪽이고 무릎을 펴고 앉았을 때 가장 통증이 심하고 찌릿한 느낌인 거네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통증 1에서 10 정도로 표현한다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상황마다 다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한 8, 9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냥 침대에 자기 전에 딱 누웠을 때가 가장 통증이 적어서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는 혹시 어느 정도? 한 4,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직업이나 따로 하는 운동 있으세요? 지금은 학생이어서 앉아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요. 취미로는 헬스 있는데 무게를 막 많이 치진 않고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교통사고나 외상적으로 크게 좀 다치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체대 입시를 했었는데 허리 쓰는 운동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다친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아팠던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지금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치고 나서 치료를 혹시 따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막 전기 치료도 받고 인대 강화 주사도 맞았었는데 인대 강화 주사는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전기 치료는 별 효과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군요. 그럼 뭐 체중 감소나 야간에 혹시 통증이나 발열 이런 거 혹시 있었던 적 있을까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허리 디스크가 크게 의심이 되네요. 그런가요? 어떻게 그런 가설을 세우신 거죠?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A조 물리치료사 김재희 선생님의 문진을 바탕으로 환자의 통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부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운 뒤 중재법까지 도출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용현, 나이는 21세, 성별은 남성으로 동남보건대 2학년으로 현재 재학 중입니다. 과거 병력으로는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인대 강화 주사와 전기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체대 입시를 준비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허리 통증, 다리를 쫙 편 자세, 허리에서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리 통증이 환자의 주 호소 증상이었고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졌으며 일상생활 중에서도 불편감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으며 만성적 특성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리를 쫙 편 자세인데 이 자세를 취하면 허리 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며 가장 아픈 상황 중 하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에서 시작하여 다리까지 통증이 전달되는 것이었는데요. 방사통 양상을 보이며 신경병성 통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 제한은 바로 누운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오래 서 있을 때 과도한 운동 시 나타났으며 참여 제한은 과도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외부 활동,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알바 및 업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의 기여 요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디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디 차트에서 숫자는 주요 통증 부위 그리고 그 주요 통증 부위에서 연관된 통증 부위를 숫자 뒤에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바디 차트에서 제가 지금 현재 표시한 부분은 숫자 1로 주요 통증 부위로 표기를 하게 된다면 좌측 허리 쪽 엉치가 주요 통증 부위라고 이야기하셨고 이 주요 통증 부위를 바탕으로 40번 그리고 42번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연관된 통증이 나타나므로 표기를 해본다면 1A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42번에는 1B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심할 때 같은 경우에는 발꿈치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으니까 44번에도 마찬가지로 1C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상지 같은 부분에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체크 표시로 표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팔 부분에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체크 표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상의 행동 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여 요인으로는 무릎을 신천한 상태에서 엉덩관절을 굽힐 때 허리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며 이는 다리까지 이어지는 방사통 양상으로 전달되고 특히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한 통증 양상을 바탕으로 기여 요인 중 생활 환경적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이 있어 보여 2년 전 체대 입시 준비 중 누적된 물리적 부담이 주요 기여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완화 요인에서는 누워있을 때 통증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관절만 굽힐 경우에도 통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특정 방향에서 또한 자세 교정이나 휴식 시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통증의 특성을 살펴보면 좌측 허리에서 시작하여 다리까지 찌릿하게 퍼지는 신경병성 통증이 의심되며 특히 특정 자세, 무릎을 펴고 엉덩관절을 굽힘한 상태에서 기능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통증이 악화되고 방사통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주된 방향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척추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라 왜 이런 통증이 발생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증 강도는 아침에는 9, 활동 시에는 4에서 5 정도이며 누워있을 때에는 1에서 2 정도로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패턴을 보면 환자는 대학생으로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할 때 가장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의 행동 양상의 구성 요소인 기여 요인, 완화 요인, 통증 특성, 일상생활 패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통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 기여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첫째, 환자는 체대 입시 준비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동작, 예를 들면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등의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무릎을 편 상태로 엉덩관절을 굽히는 자세에서 허리 쪽에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어 다리까지 방사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증 발생에 크게 세 가지 기여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세, 운동, 누적입니다. 자세는 무릎을 편 채 허리를 굽히는 잘못된 자세가 통증을 유발했고 운동은 체력장 준비 운동들이 허리 근육과 신경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이 반복되면서 누적된 피로가 통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이 허리 통증의 기여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증을 완화시킨 요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통증은 특정 자세와 활동에 따라 증상이 변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분석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누워있을 때 통증이 감소했습니다. 수평 자세에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었고 휴식 시 통증 강도도 1에서 2 수준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관절을 굽힐 경우 통증이 감소했습니다. 무릎을 굽히면 신경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허리와 다리의 신경 긴장도도 함께 완화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엉덩관절을 굽히면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좌측 허리 쪽에서 가장 큰 통증이 나타났으며 신경 압박 증가로 인해 다리까지 방사되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세를 조정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와의 문진 과정에서 파악한 통증 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좌측 허리에서 시작해 좌측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호소하였고 특히 엉덩관절을 굽히거나 무릎을 편 자세에서 가장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쉽게 말해 다리를 쭉 펴고 앉아있는 자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증이 심해지고 반대로 무릎을 굽히고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통증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통증의 유형은 찌릿하고 쏘는 듯한 신경성 통증으로 추정되었고 허리에서 시작해 다리로 방사되는 전형적인 신경근 자극의 양상이었습니다. 통증 강도를 물어봤을 때에는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뉴메릭 레이팅 스케일을 통해 통증 강도를 비교한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심한 9단계 정도였고 누워있을 때는 이 정도로 감소했으며 일상생활 중에는 평균적으로 4에서 5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자세와 시간에 따라 통증 강도가 변화하는 것이 특징점이었습니다. 이제 이 환자의 일상생활과 병력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환자는 현재 대학생이며 과거에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동작을 반복해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요통이 약 2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할 때 가장 통증이 심했으며 누워있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고 다리를 쭉 펴고 앉아있을 때에는 다시 통증이 악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병력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상적 요인은 체대 입시 준비 중 허리에 무리를 주는 반복적 동작에서 시작되었고 발병 사건은 한 번의 큰 사건이라기보단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하중과 부담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과거 치료 이력으로는 약물 치료와 전기 치료가 있었으며 인대 강화 주사를 맞은 경험도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셨고 전기 치료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환자의 예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환자의 예후에서 긍정 요인은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고 환자 스스로 재활의 필요성을 인지한 점 그리고 확실한 신경병성 통증 양상을 보여 비교적 발견하기에 용이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에서 과거 준비했던 체대 입시 역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굉장히 허리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 요인이 있는 반면 부정 요인도 있었는데 현재 환자는 습관적으로 자세가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고 오래 서 있는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통증이 시작하고 난 뒤 3년이 지나 만성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물리치료의 중재 대상자가 아닐 수 있기에 특별 질문을 통해 체중 감소, 야간통, 발열과 같은 레드플래그 증상을 체크해보니 없었고 인대 강화 주사 외의 약물 복용 이력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통증 원인을 해부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허리뼈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허리뼈 즉 요추는 우리 척추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며 몸무게를 지탱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요추는 크게 5개의 뼈로 구성되며 각 뼈는 3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척추 몸통은 앞쪽에 위치해 체중을 지탱합니다. 둘째, 가로돌기는 근육과 인대가 부착되는 지점이 되고 또한 가시돌기 역시 근육과 인대가 부착되는 지점이 됩니다. 셋째, 관절돌기는 위아래 척추 관절을 이루며 척추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구조의 중앙에는 척추관이 위치해 있으며 이곳을 통해 척수가 지나가게 되며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허리를 지지하고 있는 안정화하는 인대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는 체중을 많이 지탱하면서도 다양한 움직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인대들이 그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 세로 인대는 척추 앞쪽에서 척추체와 디스크를 단단하게 연결하고 뒤 세로 인대는 척추 내에서 신경을 보호합니다.
황색 인대는 척추 후방을 연결하면서 탄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시 인대와 가시 끝 인대는 척추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가로돌기 사이 인대는 좌우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 척추 사이 원반은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의 유연한 움직임을 돕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를 통해 허리뼈는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안정성과 움직임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진 정보와 허리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저희가 세운 가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통증 양상과 해부학적 이해를 종합해볼 때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은 신경 압박, 특히 요추 디스크 병변에 의한 신경근 자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세에 따른 통증 변화입니다. 신경이 늘어나거나 압박이 되는 자세, 예를 들어 다리를 펴고 앉는 자세에서는 통증이 심해지고 신경이 이완되는 자세, 예를 들어 무릎을 굽히고 누워있기에서는 통증이 감소합니다. 이런 양상은 신경의 긴장이나 압박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임상적으로 신경 압박이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확인됩니다.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리 저림, 마비, 감각 저하 등 신경근 증상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단순 근육성 통증보다는 디스크 탈출에 의한 신경 압박이 이 환자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아까 바디차트에서 본 것처럼 해석해 본다면은 특정 허리 부위에서 좌골 신경을 타고 내려가서 발꿈치까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비수술적 중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신경 가동성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 가동성 운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슬럼프 테스트, 그 다음에 뉴럴 글라이드 테크닉, 그 다음에 뉴럴 텐션 테크닉, 이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이러한 운동은 신경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유착이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척추 안정화 운동으로 데드버그, 브릿지 푸스와스 마치, 사이드 브릿지 클람, 플랭크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자의 문진을 통해 파악한 통증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부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 그리고 이에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추천은 사진과 같이 현재 물리치료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교재 및 여러가지 논문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